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네 삶의 굽이굽이 숨겨진 애틋한 진심을 모아 따뜻한 위로의 등불을 켜드리는 별별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고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 및 지명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형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까요? 어릴 적엔 무섭기만 했던 큰 산이었고, 장성에서는 내 삶의 든든한 등등이었던 사람.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우려 제 젊음을 다 바친 형님의 뒷모습은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같던 산에도 어느덧 흰 눈이 내려앉고 단단했던 기억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별별썰이 준비한 이야기는 평생을 엄격한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동생을 이끌어왔던 큰형님이 기억을 잃어가며 벌어지는 가슴 저릿한 반전에 관한 사연입니다. 기억의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마주하게 된 두 형제의 뜨거운 진심, 그 애틋한 그림자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 어느 척박한 산골 마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두 형제에게 남은 건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큰형님 영철 씨는 그때부터 17살 소년의 꿈을 접고 가장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습니다. 동생 영수 씨의 등록금을 위해 공사판의 흙바람을 견뎠고, 동생이 조금이라도 엇나갈 때면 눈물 섞인 회초리를 들던 엄격한 형님이었죠. 동생 영수 씨에게 형님은 평생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자존심은 팔지 말아야 한다. 형님이 남긴 그 매서운 가르침은 동생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형님의 눈동자엔 더 이상 서슬 퍼런 기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의 단추를 잘못 채우고 멍하니 창밖을 보며 동생의 이름조차 생경해하는 형님.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형님의 꿋꿋했던 기억을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어느 노을이 짙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영수 씨는 형님 댁 거실에서 기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형님이 40년도 더 된 낡은 교복 가방을 맨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당황하며 다가가자 형님은 환하게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기말고사 전교 1등 했어요. 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칠순 노인이 된 형님의 눈동자엔 동생 영수 씨가 아니라 반세기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다시 17살 소년이 되어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그 찬란한 꿈을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고통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제 꿈을 묻어버렸던 형님이 기억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숨겨왔던 응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젖은 눈을 닦으며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영철아,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대학 가자. 가고 싶은데 다 가자.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천지를 뒤흔드는 폭우와 함께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형님은 어린 시절부터 천둥 소리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영수 씨는 서둘러 형님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형님은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형님을 꼭 껴안자 형님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공사판 일이 너무 힘들고 무서운데 동생 영수 앞에서는 안 무서운 척 해야 하잖아요. 걔가 나만 믿고 있는데 내가 울면 영수가 겁낼 텐데. 형님은 기억이 조각난 와중에도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그 거대한 책임감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형님의 영혼에 아로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형님을 부서질 듯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형님, 평생 나 지켜주느라 얼마나 고단했어. 이젠 내가 형님 아버지 할게. 이젠 내가 형님 다 지켜줄게. 폭풍우 치는 밤, 두 노년의 형제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켜켜이 쌓인 세월의 한을 씻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의 세계는 완벽히 뒤바뀌었습니다. 동생 영수 씨는 매일 아침 형님의 세수를 도와주고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형님은 이제 소년이 되어 동생의 옷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물으면
형님은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버지. 영수 씨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달콤한 훈장으로 들립니다. 비록 형님의 기억은 하얗게 지워졌지만 그 빈자리는 동생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제야 평생 짊어졌던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동생의 품 안에서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기억의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보호자가 되든 어떤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든 그 밑바닥에 흐르는 위안은 마음만 선명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님은 동생의 얼굴을 잊었을지 몰라도 동생이 주는 그 따뜻한 체온만큼은 영혼의 깊은 골방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주한 형님의 그림자가 예전보다 한 뼘이나 작아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작고 초라해진 그림자가 사실은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던 가장 거대한 우산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그 우산을 대신 들어주는 동생의 넓은 등은 지워져 가는 형님의 기억을 다시 써내려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별별설이 준비한 어느 날 문득 형님의 그림자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엔 오늘 어떤 그림자가 머물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무너진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밤 평생 여러분의 든든한 등등이 되어준 형제나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희 별별설 제작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잊히지 않는 여운이 남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